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고 수면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신다거나 또 반대로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고 또 이제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서 이게 뭐 의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건망증이 너무 심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고 하면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입니다. 자, 요즘 젊은 층이 부모님 세대보다 많이 빠르게 가속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런가요? 20, 30, 40 세대의 경우에는 같은 나이에 어떤 몸의 고장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노화가 쌓인 정도가 더 안 좋아지는 추세입니다. 사람의 노화 정도를 측정할 때 저 노쇠 지수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에서의 고장률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들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런 개별 변수들의 지표들이 꾸준히 나빠지고 있죠. 어르신들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막상 사진으로 비교해보면은 옛날 30대는 정말 어르신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요즘 30대는 아직까지 그 젊은 사람들처럼 보이는데 정말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죠. 우선은 첫 번째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영양 결핍 상태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근골격계가 제대로 성장이 덜 됩니다. 충분하게 음식을 섭취해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어떤 영양소를 채워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키도 작고 말하자면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빵빵하게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노화입니다. 밖에서 이제 밭일 돕고 네, 그리고 뭐 걸어서 먼 거리를 학교를 가시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광노화 때문에 아무래도 일찍부터 얼굴 자체, 피부가 굉장히 쪼글쪼글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영양 결핍이라든지 광노화가 그분의 그 건강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친 거네요, 지금. 굉장히 또 재밌는 건데요. 사실은 성장과 발달의 생물학적 기전은 노화의 생물학적 기전과 겹칩니다. 우리가 밥 먹으면 인슐린이 올라갑니다. 이 인슐린이 결국에 우리 근육 성장, 지방 성장에도 필요한데 이 인슐린이 노화의 액셀러레이터기도 합니다. 그래서 쥐 실험을 할 때요, 이 인슐린 시스템을 파괴해버리면 IGF라고 하는 인슐린의 하위 기전을 파괴하면 쥐가 굉장히 조그만해집니다. 하지만 이 쥐는 굉장히 장수해요. 결론적으로는 어려서 특히 뭐 청년기 이럴 때 강제로 소식, 절식을 하셨던 지금 이제 60, 70 이상 분들은 사실은 저속노화의 몸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데 20대, 30대 분들은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유에 시리얼 말아서 아침 먹고 콜라도 마시고 킨 먹고 돈가스 먹고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도 많이 드셨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가속노화 막을 수 있을까요? 생애 전환기가 오기 전과 오고 난 뒤에과는 좀 달라져야 하는데 앞부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 30, 40 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소식, 경박단소한 식사가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다 배불리 먹었을 때 먹는 것에서 한 20% 정도만 먹는 양을 줄여도 대략 노화 속도를 25% 이상 늦출 수가 있고 수명을 20, 30% 증가시킬 수가 있고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것들을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줄이는 겁니다.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고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생겼을 때 인슐린이 나오고 그 인슐린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의 액셀러레이터입니다. 결국에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인슐린이 나오면서 동시에 그 당분이 우리 몸에 안 좋은 곳, 그러니까 복부지방이라든지 지방간, 뭐 근내지방 이런 데로 가게 되고 이 사이클이 악순환이 되면 될수록 똑같은 양의 콜라를 먹었을 때 혈당 변동성은 더 커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식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때는 이제 식탐이 생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가짜 배고픔이 생기게 되고요. 식욕 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소식을 하시고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피하시고 밤에 또는 새벽에 먹지 않는 시간을 늘려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먹는 칼로리가 줄어들게 되고 소식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음식을 갖다가 젊은 분들은 바쁘고 하기 때문에 집에서 만들어 먹기 힘들고 배송업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편의점 가가지고 이렇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걸 골라서 좀 먹는 게 그나마 좀 낫다 보시는지. 편의점에 제가 가게 되면 참 계속 돌면서 편의점을 돌면서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들이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두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요새 두부를 가공한 두부바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편의점에서 팔고 있고. 닭가슴살은 어떤가요? 닭가슴살도 좋습니다. 괜찮은가요? 예, 닭가슴살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또 계란, 삶은 달걀. 예, 삶은 달걀이나 구운 계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드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 30대가 하는 건강 관리가
재미가 없는 또는 나한테 스트레스를 더 주는 어떤 행위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총을 딱 쏘게 되면 발사 각에 따라서 그 궤적이 달라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각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먼 거리가 되면 그 궤적이 큰 차이가 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아주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의 생활 습관이 당장에는 결과로 느껴지지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적어도 뭐 중년기나 또는 초기 노년기가 되면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편은 부모님 세대보다 빨리 늙고 있다는 요즘 젊은 층들의 가족 노화 문제와 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편에 이어서 가족 노화와 돈,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